안녕하세요. 모터 제어 시스템 개발 강좌를 맡은 조정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모터 드라이버 보드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TV와 핸드폰 쪽 관련 설계를 했었습니다. 회로 설계와 아트웍, 펌웨어 쪽으로 한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 강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DC 모터, BLDC 모터, 스텝 모터, AC 모터, 서버 모터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텝 모터입니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엔코더 없이 어느 정도 포지션 정확도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좌는 STM32와 TMC516을 이용한 스텝 모터 드라이버 설계에 대한 강좌입니다. 회로 설계부터 모터 구동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실제 강좌는 회로 설계, 아트웍, 펌웨어와 GUI 설계, 그리고 모터 설정 및 모터 구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항목입니다. 일단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해당 업무 종사자분들 경력이 대부분 제각각이죠. 근데 그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다. 물론 들으실 수 있지만 회로 설계와 회로 이론과 전자회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같이 전체 개발을 총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품 개발이나 프로젝트 진행 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일단 설계에 앞서서 저희가 만들 보드에 대한 스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4V 입력에 최대 5A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MCU는 STM32 F103이고요. 모터 드라이버는 트라이나믹의 TMC5160입니다. TMC5160은 외장 FET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 용량에 따라서 FET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포트는 두 가지입니다. FT232와 아이솔레이티드 485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FT232는 디버깅용 그리고 플래시 다운로드용입니다.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 485는 실제 제품 개발이 끝난 다음 GUI와 연결돼서 실제 제어가 수행되는 포트죠. 센서는 최대 4개까지 연결이 됩니다. GP 아웃풋은 2개가 연결이 되는데 5V와 24V 셀렉터블하게 설계되었습니다. FRAM은 16kbit 용량입니다. 모터 초기 세팅을 저장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트라이나믹의 TMC5160은 특이하게도 엔코더와 레퍼런스 스위치를 다이렉트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단 설계에 앞서서 이런 스펙 문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이어그램도 스펙 문서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각각 사용되는 부품들에 대한 상세한 스펙도 모두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일들, 일정에 관한 내용들도 같이 다 문서에 포함을 시켜놓죠. 그리고 개발이 끝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더 기입을 해놓습니다. 실제로 개선해야 될 점, 쓰지 말아야 될 부품들, 아니면 그리고 또 외주 업체에 대한 내용들, 이 업체는 더 이상 컨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지만 이 프로젝트 다시 재검토해야 될 때가 꼭 한 번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두면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회로도를 다시 분석하거나 펌웨어를 다시 분석하는 것보다는 이 문서를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회로 설계는 오아캐드를 사용할 겁니다. 오아캐드는 파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큰 장점이긴 한데
저는 실제 회로 설계, 아트웍 할 때 여기서 기본 제공되는 파트 라이브러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쓴다면 RLC 정도죠. 왜냐하면 기존 파트 라이브러리 PCB 설계할 때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핀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요새 나오는 QFN 타입의 IC 같은 경우는 서멀 패드 같은 게 숨어 있기 때문에 핀을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48핀짜리라면 최대 49핀짜리 부품으로 설계를 해야지 실제 PCB 설계 시에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파트 라이브러리, 저희가 지금 강좌에서 사용하는 회로는 핀수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정도면 파트 라이브러리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핀수가 굉장히 많다면 이 작업은 굉장히 지루한 작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연차가 쌓일수록, 경력이 길어질수록 자기 파트 라이브러리도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전에 썼던 부품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싹 다 새로운 부품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 라이브러리 작업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해놨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 부품을 다 그리고 나면은 부품 배치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또 따로 그립니다. 실제로 커넥터, 오아캐드에 보면 그림 그리기 툴이 있어서 그걸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의 위치, 고정 홀, 메인 IC의 위치 등등을 어느 정도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트웍을 한다면 MCU의 핀 할당을 꼬임없이 좀 할 수가 있죠.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아트웍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아트웍 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이런 식으로 보드 형상을 염두에 두고 회로를 그렸다고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준비 작업이 다 끝나면 실제 회로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입력, 처리, 출력 순으로 회로들을 그립니다. 뭐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회로들을 굉장히 파악하기 쉽도록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입력, 처리, 출력은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입력은 24V 전원 입력, DC-DC, LDO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처리는 메인 IC에 대한 내용이죠. 저희 이 강좌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MCU와 모터 드라이버가 포함이 됩니다. 출력은 커넥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퍼런스 스위치, 제너럴 아웃풋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강좌에서 한 5장, 6장 정도의 회로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이런 식으로 안 나누고 그냥 회로도를 한 페이지에 다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딱 페이지의 한복판에 MCU를 둬요. 그리고 MCU 주변 회로들을 중구난방으로 그려놓습니다. 크리스탈 여기 있고, 리셋 버튼 여기 있고, GPU 아웃풋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커넥터는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전원 입력이 여기 있으면 여기 센서 입력이 이쪽에 있고, 그 해당되는 센서 입력에 대한 회로들도 또 이쪽 어딘가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회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회로를 그린 사람만 회로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수정도 그린 사람만 할 수가 있고,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회로 리뷰 자체도 불가능한 그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실 때는 읽기 쉬운 작업 흐름을 고려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초급과 중급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로 설계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회로도에 딱 회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내용들 어떤 식으로 전원 입력 파트라면 몇 볼트 몇 암페어가 입력이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출력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된다. 뭐 부품은 이걸 쓸 거다. 실제로 부품에 대한 간략한 다이어그램을 그림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자료들 간략하게나마 파악할 수 있으면 회로 설계, PCB 설계할 때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로 설계가 끝나면 아트웍을 하게 됩니다. 회로 설계에서 발생한 넷리스트 파일을 임포트해서 부품 배치해서 배선을 하면 끝나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로 PCB를 설계할 때는 전류의 흐름을 고려한 부품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3번에 보이는
PCB 설계 규칙이 대부분이 전류의 흐름을 고려한 부품 배치 및 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EMI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고, 저희가 만드는 모터 드라이버는 전류 드라이버 일종입니다. 전류를 뿡빵 하면서 굉장히 큰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전류의 흐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거기서 발생하는 잡음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트와 좀 정확하게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요. MCU의 리셋 회로나 클럭들이 근처에 있다면 오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트웍 끝나서 보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쪽 조금 시원한 데 놔두면 잘 돌아가고 좀 뜨거운 데 놔두면 이상하게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부품이 문제인지 회로 설계의 문제인지 아트웍의 문제인지 펌웨어의 문제인지 GUI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파트 인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 싸워요. 이건 내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이 아트웍, 이 PCB 설계 규칙에 따른 설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트웍이 끝나면은 커버 파일을 만들어서 PCB 업체에 발주를 내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트웍 할 때 회로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아트웍 툴과 회로 설계 툴이 밴드가 서로 달라서 그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 그 작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좌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설계, 지금까지가 하드웨어 설계였는데, 하드웨어 설계가 다 끝나면 펌웨어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쓰는 STM32 MCU는 STM32 큐브 MX라는 툴을 사용해서 설정 및 소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된 소스를 SW4 STM32라는 컴파일러로 컴파일 가능하죠. 그 컴파일된 헥스 파일을 큐브 프로그래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펌웨어를 사용하는 데는 세 가지 툴이 필요합니다. STM32 큐브 MX와 컴파일러 SW4 STM32죠. 그리고 다운로드용 큐브 프로그래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설치가 되시면 이 펌웨어를 설계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UART 통신, 모터 드라이버 제어를 위한 SPI 통신,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끝입니다. 펌웨어 설계 다 됐다. 실제로는 펌웨어 설계와 GUI 설계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됐다 치고, 호스트 GUI는 이게 뭐냐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많이 쓰시죠. 윈도우에선. 리눅스, 맥에서는 다른 툴을 쓰게 되고, 저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킵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호스트 GUI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공짜고 프로그램 배포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킵이는 GUI, 굉장히 강력한 GUI 라이브러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파이썬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법이. 딱히 공부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작업 순서는 일단 빈 윈도우를 만들 겁니다. 빈 윈도우 창을 만들고 거기에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접속, 명령어 보내는 부분, 리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가 모두 다 끝나면은 TMC560으로 모터를 직접 돌려볼 겁니다. 일단 TMC560의 레지스터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모터 용량에 따른 레지스터 값들을, 적절한 레지스터 값들을 입력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램프 모드라는 건 모션 컨트롤러 기능인데, TMC560에 내장된 모션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모터를 구동할 겁니다. 그리고 엔코더 및 레퍼런스 스위치가 입력이 가능한데, 이쪽도 역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나면은 실제 이게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모터 구동 시에 홈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 홈 위치를 잡고 나서 구간 반복 동작을 해서 포지션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